저는 지금 한 레스토랑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외롭고 어두운 이 맨하튼 거리에서 작은 레스토랑 하나가 심야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려고 해도 뭔가 저 영업을 하고 있는 저 레스토랑에 눈길이 끌려지는데요. 저 레스토랑 안에는 네 사람이 각자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왜 그런 걸까? 저 사람들은 어떤 관계일까? 그것이 무척이나 궁금해집니다. 과연 그 사람들은 누구일지, 그리고 어떤 관계이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고 지루한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저는 지금 뉴욕 맨하튼에 있는 에드워드 호퍼의 옛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에드워드 호퍼전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호응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의 대표작들을 좀 더 집중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에드워드 호퍼 하면 뉴욕이 먼저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스윙, 재즈, 그리고 블루스 같은 그런 음악들이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런 시기에 호퍼는 뉴욕의 곳곳을 돌아다니며 많은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그만의 특별한 상상으로 풀어내려갔습니다. 번화한 뉴욕을 시간과 공간이 정지된 듯 표현한 그의 그림은 아무나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우선 첫 대표 작품을 보겠습니다. 첫 대표 작품은 바로 이 작품인데요. 1943년작 나이트 호크스입니다. 나이트 호크스는 뉴욕 어딘가에 있을 법한 그런 카페인데요. 텅 빈 밤거리, 홀로 불을 밝힌 심야 가니 식당의 모습을 그린 것이죠. 얼핏 보면 그저 식당을 그렸을 뿐이지만 계속 보다 보면 그림 속 인물들의 고독이 가슴에 스며듭니다. 심야 특유의 적막한 분위기, 커피잔을 앞에 놓고 침묵에 잠긴 손님들, 무심해 보이는 직원의 동작 등이 색, 구도 등과 절묘하게 어우러진 덕분이죠. 에드워드 허퍼의 우울하고 수수께끼 같은 그림인 나이트 호크스는 20세기 미국 도심 생활의 스냅샷을 포착한 것입니다. 심야에 4명의 사람들이 뉴욕의 한 간이식당에서 차분히 심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주변의 거리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고 텅 비어 있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으스스하게 우울한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하죠. 하지만 이 그림은 2차 대전 당시 미국의 현대적이고 도시화된 삶의 상징적인 작품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먼저 상세한 탐구를 하기 전에 호퍼는 평생의 관찰 활동을 통해 수집된 상황과 이미지들을 배치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판단하에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그림에서 4사람은 각기 다른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 남녀는 커플로 보이지만 뭔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듯합니다. 남자가 담배를 들고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은 옆에 앉은 여자에게 무언가 이야기하려고 생각에 잠긴 듯하며, 여자는 자신의 손을 쳐다보며 남자로부터 무슨 답을 얻어내기 위해 기다리는 느낌이 듭니다. 서로 끈끈한 사랑이나 관계는 보이지 않는데요. 가까이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두 사람에게는 벽이 있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과 식당 종업원은 서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마치 서로 대화를 하는 듯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식당 종업원과 남자는 시야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호퍼는 이렇듯 같이 하면서도 달리하는 구도로 이 그림이 더욱더 외롭게 느껴지도록 상황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듯합니다. 완전히 다른 3사람과는 거리와 상황이 분리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이렇듯 나이트 호크스에서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외로움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음증적인 상태의 노출입니다. 어두운 심야에 인적 없는 거리에는 희미한 불빛만 비칩니다. 그리고 식당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식당 안에 4사람만 보이는 그런 장면을 연출했죠. 마치 히치코크 감독의 으스스한 공포물을 보듯
식당 안의 상황은 누군가 비밀스럽게 엿보는 듯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식당에는 출구가 보이지 않고 이 네 사람은 영원히 유리창 안에 갇힌 진열장의 상품같이 표현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나이트호크스를 밖에서 조심스럽게 엿보듯 본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리고 저 네 사람에 대해 어떤 사람들일까라며 각자의 경험에서 스토리를 만들어 보면서 관람한다면 훨씬 더 흥미로운 관람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땠을까요? 전문가들의 해석에 의하면 나이트호크스는 미국의 소설가 어네스트 해밍웨이의 1927년 작품 살인자라는 책이나 깨끗하고 밝은 곳이라는 책에서 영감을 얻어 그린 그림일 것이다 라는 것이 정설인데요. 그림의 외로움과 공허함에 대한 질문에 대해 호퍼는 특별히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대도시의 외로움을 그리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이트호크스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궁금증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궁금증은 왜 이 그림의 제목이 나이트호크스일까요? 그 제목은 어디서 유래된 걸까요? 원래 나이트호크스의 뜻은 밤을 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조세피는 그것에 대해 좀 더 추가해서 제목의 의미를 그녀의 일기에서 말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호퍼가 그림을 그릴 때 자주 작품에 대해 기법 설명 같은 내용들을 적어두는데 나이트호크스가 완성될 당시에 당초에는 나이트호크스라고 띄었었다고 합니다. 조세핀의 의견에 따르면 나이트호크스라는 제목은 그림에 출연하는 이 매브리코 남자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그림에 적절하다고 확신을 하는 그런 글을 남기게 되었고 그것이 제목으로 굳혀졌던 겁니다. 두 번째 궁금증은 이 식당이 정말 존재하는 곳인지 어디에 있는지입니다. 이 그림은 호퍼가 살던 맨해튼의 그리니치 빌리지에 있는 식당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호퍼 자신은 그림이 두 거리가 만나는 그리니치 애비뉴의 레스토랑에서 영감을 얻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그 영감의 장면을 단순화하고 레스토랑을 더 크게 만들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많은 팬들이 이 장소가 어딘지 직접 찾으러 다니는 일도 많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가 관찰을 통한 마트와 햄버거 가게 그리고 빵집 같은 곳들의 상상의 조합이라고도 해석했지만 이곳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라는 반론도 팽팽합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밝혀진 내용으로는 당초에 사람들이 말하던 위치에는 식당이 아니라 주유소가 1930년대부터 존재를 하고 있고 오히려 거기서 몇 블락 떨어진 이곳의 식당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2월 뉴욕 포스트 뉴스에 그리니치 스트리트 679번지에 있는 한 식당이 나이트호크스가 있었던 곳이라는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이곳은 더 클래식이라는 카페입니다. 이곳의 대표는 건물에 관련된 역사를 추적하다 보니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하며 곧바로 나이트호크스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는 우선 나이트호크스와 더 클래식 카페는 동일한 형태로 직삼각형 건물이며 통유리로 되어 있고 목재 바가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특히 이 목재 바의 경우에는 1940년대부터 지금까지 어떤 업종이 있든지 그대로 유지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작품이 완성된 시기인 1942년에 식당이었는지에 대한 건물 기록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1940년대 후반부터는 식당류의 업종으로 주로 사용됐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 주변의 노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것은 식당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에 의하면 호퍼의 말에 따라 그리니치 스트리트가 아니라 그리니치 애브뉴가 서로 만나는 코너라고 하니 이곳은 아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삼각 형태의 코너 건물들이 몇 군데 더 있어서 정확한 장소를 밝힐 수는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곳은 지금 한국 국수집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지닌 미적, 역사적 가치 그리고 호퍼만이 전달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은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사실은 이 영상 자체가 다양한 작품들을 좀 더 많이 다루려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호퍼의 나이트호크스는 워낙 중요한 작품이고 이야기할 거리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결국은 다른 작품들을 커버를 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호퍼의 전시가 곧 찾아오는데요. 이 전시를 대비해서 좀 더
다른 작품에도 집중 분석을 하는 그런 시리즈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아쉽게도 그리고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지금 전시가 6월까지 이미 매진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미리미리 아마 여러분들이 예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전시 굉장히 인기리에 아주 성공적인 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여러분들에게 작품 하나하나를 좀 더 집중해서 시리즈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꼭 기대해 주시고요. 다른 영상들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